안녕하십니까. 여기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오고 간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다 보셨을 겁니다. 왜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대, 마지막 희망 이런 것들 갖다 걸고 있었던 그런 장면, 그런 면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분 정도 면담이 진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대통령실 정원을 같이 산책한 시간이 10분이니까 그 10분을 빼면은 70분 정도 면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뭐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 측도,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박정아 그 당대표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그런 아주 짤막한 브리핑을 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용산에 취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두 사람 사이의 얘기가 오고 가긴 했지만 그게 뭔가 평행선을 달렸겠구나.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그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고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겠구나. 우리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오늘 오전에 관련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한테 공사 구분을 요청하는 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그 국민이 2022년 3월 9일 날 그 국민들의 손으로, 국민들의 표로 뽑은 그 대통령한테 공사 구분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감, 그리고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대체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현실 인식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합쳐보면 지금 현재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2022년 3월 9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대선 출마 선언한 게 아마 2021년 6월 말일 겁니다. 6월 말에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했던 얘기, 그리고 또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1년 12월 26일 우리 국민한테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은 정말로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인가? 그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약속을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냥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고, 저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저거는 완전히 사기다, 저거는 완전히 대국민 기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 자성을 해봤어야 되고, 자성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그 면담에서 이렇게 아무런 소식도 없었을 리가 없을 텐데,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고언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공개적으로 무슨 3대 요구안을 제안한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패착이다, 실책이다, 이렇게 주장,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비공개로 얼마나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씨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해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번입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만 따지면 또 몇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더 이상 이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따지면 우이독경이다, 마이동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공론화 해가지고
이미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씨가. 그리고 그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이 공론의 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뻔히 예상되는 마당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시를 했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의 활동 중단, 대외 활동 중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사 내용 보셨을 텐데, 그리고 또 그 기사를 보시면서 정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셨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씨가 실제로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는 우리 국민들의 알 바가 아닙니다.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정말 지쳐있고 힘들다고 한다면 왜 김건희 씨가 지치고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누가 김건희 씨한테 국사를 관장을 하겠습니까? 김건희 씨한테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통령의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라, 누가 이렇게 독촉한 바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욕도 많이 잃었답니다. 의욕을 많이 잃은 게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통령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건희 씨가 뭡니까? 최재형 몰카 명품백 수수 그 논란 이후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종적을 감췄습니다만 언제부터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느냐? 2024년 5월 16일부터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대통령실 브리핑 기준입니다. 그 뭐냐? 캄보디아 총리가 방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 이렇게 환담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사찰에 가서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독자 행동을 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 5월 21일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기획, 김건희 씨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실이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한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왜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동향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이렇게 브리핑까지 해야 되고, 이 국정 최고 총괄 기구인 대통령실의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야 되느냐.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부터 벌써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시청역 앞에 그 역주행, 뭡니까? 급발진. 말이 급하니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급발진 그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만, 거기 시청역 앞에 대통령실과의 협의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뭐 거기를 갖다 추모했다느니 그 사진이 이제 돌아다니고 뭐 많습니다. 우즈벡 영부인과 친교 시간 갖고 전통문화 행사 참석, 또 뭐 이런 거 대외 활동, 누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지 않게 옆에서 잘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달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바 없지 않습니까? 촉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쫙 이렇게 다 돌아다녀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 활동을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손님을 안 맞았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비공개로 있다가, 참석해도 그 사진도 안 뿌리다가, 왜 2024년 5월부터 갑자기 사진을 뿌려대기 시작했느냐, 대통령실이. 왜 2024년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4.10 총선 끝난 직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별로 민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후로 이제 사과 끝났다, 이제 나 다 족쇄 풀렸다, 난 자유롭게 활동할 거다, 대통령실 내 동정 내 동향 마음대로 전해라, 사진도 뿌려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였습니까? 뭐 자기가 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 활동 한 게
구독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봉사활동 단체에서 뿌렸는지 아니면 뭡니까? 네이버 밴드 카페 거기에다 올렸더니 그 어떤 언론 매체 기자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구독자가 여러분들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어떤 언론 매체 기자가 아주 공교롭게도 우연하게 그걸 확인했는지 기사로 써대니까 또 온갖 군데에서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진으로 기사를 뿌려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마포대교 순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생명구조 현장 방문,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한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한테 마포대교 난간이 낮으니까 그걸 갖다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당부를 하고 지시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다. 의욕을 많이 잃었다. 그런 의욕을 가질 필요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지쳐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의욕을 잃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쳐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뭘 하느라고 힘들고 뭘 하느라고 지쳐있고 뭘 하느라고 의욕을 많이 잃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답니다. 언제부터 자제하고 있습니까? 이 명태균 논란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쏙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씨한테 정말로 바란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 김건희 씨가 정말 그 약속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라.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의 배우자로서의 그 역할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부부 동반 행사 참석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민심입니다. 이걸 놓고 김건희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김건희를 너무 악마하지 말아라, 김건희를 통해서 어떻게 윤석열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김건희 씨였고 애초에 그 약속을 우리 국민한테 내놓고 자기의 배우자의 득표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약속이 뭔가 이행하기 어려운 뭔가 이 조건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단서, 흔적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2년 반을 돌아봤을 때 김건희 씨가 뭐 대외 활동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김건희 씨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윤석열 정부를 믿지 않는다 이런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불신의 씨앗을 애초에 차단 제거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앞으로 많이 하지 않을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오로지 윤석열을 아내의 역할만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권유형, 청유형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민은 정말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심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상황을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셨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대외활동 중단 또는 자제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어떤 사람처럼 여론 조작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 의혹 규명 협조 이게 바로 또 한동훈 대표의 3대 제안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뭐랄까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김건희 씨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야 한다. 여러분들, 검찰 최소한 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이 이미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은 뭐냐면,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검찰이 뭐 지금 현재 조사 중이니, 아니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것도 다 저 뭡니까 명품백 디올백 수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었으면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작 자기 배우자 문제를 깔끔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한다는 얘기가 과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민한테 먹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수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이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나 모르냐 이제 이러면서 인적 쇄신은 인사 조치이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인적 쇄신 인사 정리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사권이 김건희 씨한테 있으면 김건희 씨한테 얘기했겠지만,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는, 또는 김건희 라인으로 이렇게 세간의 의심을 받아서 이 정권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이런 개입 의혹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애초의 의혹의 출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제안의 취지이자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적 쇄신은 인사 조치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정리한다는 거 한 대표도 알지 않느냐. 근데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김건희 씨와 소위 말하는 이 김건희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 대화방 이런 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과 행정관들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야말로 민간인입니다. 여러분들, 제2부속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2부속실도 아직 안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2부속실 사람들이 아닌 한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란 게 뭡니까? 대통령을 잘 보좌하라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라고, 그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이 민간인인,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그리고 절대 이 국정과는 선을 그어야 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대국민 불신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이 김건희 씨와 자꾸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 국민이 뽑은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그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한테 공사구분을 요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느냐. 그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이 민심을 수용하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민심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아니 모든 일을 다 민심으로 정하는 얘기냐?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애초에 그런 거 하지도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책에 대한 찬반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지도력과 결단력으로 밀고 나가야 될 분야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배우자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 공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풀기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대국민 투표를 할 필요도 없고, 이건 선거를 할 필요도 없고, 뭐 대국민 브리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 뭐 대통령실한테 요구하는 게 무슨 당정 분란을 일으키는 거고 보수층 분열을 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런 십상시 같은 자들이 이 대통령실 주변 또는 이 한남동 주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들의 목소리만 이 대통령실이 청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민심의 목소리, 집권 여당의 목소리, 이거는 그냥 마이동풍으로 흘려보내고 이런 십상시 같은 자들의 목소리만 계속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의심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뭐 이런 판국에 좋아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면목 없지만 어쨌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채널 구독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